여기 상권 사람 전멸이라. 그래서 현장은 무더기 폐업을 한다. 그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 한번 보실래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증가율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폐업 공제금을 받은 건수가 무려 39.4%가 늘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 39.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줄파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더기 파업입니다. 이제는 버티던 사람이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상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40.9%가 늘어났는데 39.4%가 늘어났는데 이게 특정 상권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실제 지표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2022년 1월에서 2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4,942건입니다. 이것이 2023년 1월에서 2월 2833건입니다. 39.4%가 증가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건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무더기 폐업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폐업 공제금이잖아요. 폐업 공제금. 금액 면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2월은 1602억 원이었는데 2023년 1월 2월은요 2523억 원 57.5%가 증가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폐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제대로 안 알려진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은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폐업을 많이 하느냐 39.4%가 건수가 늘어날 정도냐.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충격적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연도별로 봐도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에서 2021년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죠. 2020년 8만 건에서 2020년은 9만 5천 건, 적어도 14,000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2021년에는 9만 1,330건, 2021년보다가 좀 적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폐업 공제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무너질까요? 이것은 여러분 통제 방역 때문이에요. 이게 뭐 장사하는 시간도 9시까지만 해, 10시까지만 해, 12시까지만 해 이렇게 정했잖아요. 정부가. 사람의 모임도 사적 모임을 3명까지만 모여, 4명까지 괜찮아, 5명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 지독한 통제를 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2년 1개월 동안을 말입니다. 2년 1개월 동안 통제를 하니까 여러분 현장에 장사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못 모이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 뭐 시장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버티고요. 아니면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고요. 그것도 아니면 말입니다. 연체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장사가 좀 돼서 이자 정도는 갚을 줄 알았는데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의 어떤 골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버티던 사람 더 이상 못 버틴다. 나는 이제 카드값도 못 갚고 빚도 못 갚는다. 더 이상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폐업 공제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죠. 상황이.
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폐업 공제금을 받아서 빚 있는 거 청산하고요.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충격에 빠진다. 지금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수출도 망가지고 실물 경제도 망가지니 그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읽히고요. 심지어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매 판매 지수가 석 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2022년 11월에 마이너스 2.1%였고요. 12월에 마이너스 0.2%, 올 1월에도 마이너스 2.1%예요.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사실은 리오프닝이 됐으나 매출이 극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월세나 인건비나 재료비는 또 얼마나 올라갔고요. 장사는 좀 됩니다. 장사는. 실제로 장사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녁 장사가 안 됩니다. 저녁 장사가 안 되면 점심 장사만 가지고 가게를 해야 되는데 점심 장사만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힘들 거다 하는 게 저녁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나 이제 집에 들어갈래. 예, 회식을 한다 그래도 야 1차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숙성이 되니까 결국 소매 판매 지수는 더 떨어지고 그 판매 지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옷을 잘 안 사 입습니다. 예, 작년 11월에도 보면 의복 지수 보세요. 111.2예요. 이게 11월이면 겨울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안 삽니다. 12월에 와서 겨우 조금 사는데 1월에 들으니까 114.5예요. 또 떨어집니다.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음식료품 보세요. 음식료품. 음식료품은요. 이게 작년 11월에 105.4였잖아요. 12월엔 102.7, 올 1월엔 97.2예요. 안 사 먹는다는 겁니다.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통신기기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1월 달에 그나마 입학 시즌이 돼서 95.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주색입니다. 예, 그러나 작년 12월엔 89.1이었습니다. 89.1. 결국 말입니다. 통신기기나 컴퓨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화장품이 좀 됐으면 했는데 화장품은요, 안 돼요, 오히려. 예, 마스크를 해제를 했는데도 화장품은 2023년에 1월에 92.1이고요. 12월엔 97.0이고요. 예, 11월엔 94.3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죠. 이제는 실내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마스크를 해제를 하니까 좀 좋아지겠죠. 그러나 현장의 무더기 폐업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빚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앞으로도 폐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현장 경제의 충격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통제 방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통제 방역으로 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 완전히 무너진다. 그 말씀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예, 안 듣더라고요. 예, 막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경제의 침체로 이끄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이게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최소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핵심 참모가 경제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대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언제나 수출이 좋아지나 언제나 내수가 좋아지나 언제나 내 장사가 좋아지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과감한 개혁이에요.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예,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연금개혁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도자는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사람은요. 결국은 국가 지도자들밖에 없는데 그 지도자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 우리 경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